네,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5월 27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며칠 방송을 안 하니까 주간 브리핑 할 때 말을 조금 더듬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줄 서서 받는 낮은 주담대. 왜 집을 안 살까? 물론 사기는 조금 사고 있습니다. 거래량, 5월의 거래량은 괜찮은 편이에요. 줄 서서 받는 낮은 주담대 뉴스 내용 가져가 봤습니다. 기준금리도 내리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고요. 대출금리도 내려갈까? 지금 신규 주담대 기준으로 봤을 때 4%를 살짝 상회하는 상태. 물론 줄 서서 받는 주담대는 금리가 그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4%를 조금 하회하는 수준. 투자에 나서기에는 완전 매력적이지는 않고 그 전에 5%를 넘어가던 그런 짧은 시기 있었죠. 4% 중반대, 올 초까지만 해도 4% 중반에 달하는 금리. 그때 비하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일본처럼 20년,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비꼬는 댓글이 나옵니다.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에 만족하면서 평생 전을 새로 사세요. 또 어떤 분은 지방은 대출 규제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부동산이 살아날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실린 글이 있으니까 바로 정신 차리라는 댓글이 달리고, 야,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립기어 딱 받고 들어갑니다. 자, 1년 안에 한 번 움직일 듯 골드만삭스에서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는 맞죠? 예, 이익 내고 이런 부분에 비해서 저평가는 맞습니다. 그것이 한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그런 시간이 찾아올래나? 아무튼 저는 증시가 한번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주택시장이 또 한번 움직일 거라는 요런 스탠스를 취한 지 이제 한 달쯤 됐나요? 네, 한 달 전부터 요런 말을 슬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과거 같은 그런 급등은 나오기가 어렵다. 금리가 낮아져도 대출 한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연초부터 대출 땡길 만큼 많이 땡겼습니다. 자, 가장 많았을 때 대비 내일 되면 한 41,700개, 한 1000개 정도 매도 물량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 이때 요쯤으로 가다가 대선 이후에 기대감을 안고 조금 줄어들다가 증시는 뜨는데 주택시장이 안 뜨는 이런 시기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리고 장래를 대비하기에 이거 집에 묻어두고 한 10년 지나고 나면 대구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 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 버리고, 배당주는 짭짤하게 나오고, 그동안 주식시장은 워낙 뒤통수를 많이 때려와서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한번 살짝 품어보고요. 자, 전세 물량 감소폭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 전세 거래량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3월 달에 거래량이 2,000건 수준이었고 5월 달에 거래량이 지금 50%, 51% 정도 거래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수순이라면 2,200건의 거래량도 나올 기세. 주간 기준으로도 줄어들었던 시기를 보내고 나서 또다시 대선 이후를 도모하기 위해서 집값이 조금 움직이는 느낌. 집값이 움직인다? 거래량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또 26년부터 시작해서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해지는 시기들 또 찾아오니까요. 입주 물량은 부족해져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한 5억, 6억 이런 신축들은 그나마 거래가 좀 괜찮고, 또 그 아래쪽은 또 찾기가 또 애매하단 말이죠. 건당 거래대금은 3억 4천. 작년에 분위기 탈 때는 비싼 아파트 확실히 많이 거래되고 수성구, 범호동 이런 쪽 많이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대금이 껑충 뛰어오르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어느 정도 그 비싼 아파트, 빌리브, 비싼 아파트가 좀 직거래로 형성되면서 가격이 살짝 떴는 영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가의 아파트들이 좀 거래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의 고가 아파트들이 먼저 움직이는 시장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이걸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3,000건을 뚫고 올라가는 시기가 또다시 올 수 있을까? 주식시장으로도 돈이 분산돼. 코인 시장으로도 돈이 분산돼. 금에 투자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원자재에 투자한다는 사람도 있어.
야, 이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야, 부동산이 짱이지. 주식시장은 맨날 박스권에 갇혀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 비쌀 때는 못 팔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올라가면, 아, 이번에는 오를까 싶어서 사고, 아,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었는데, 지금은 투자 루트가 그때에 비해서 조금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 한 200건 정도 수준, 영 거래가 안 나오는 수준은 아닙니다. 과거처럼 150건 뚫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또 그런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지도 못하고, 좀 어중간하긴 합니다. 뭐 수성구의 거래량이 뭐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냐,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 달서구의 거래량과 이 수성구의 거래량이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되는데요. 수성구 거래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다. 실거래 가격 볼게요. 자, 65평 수성상가 롯데캐슬 대기고 버머 아이파크 1차, 이 가격이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바로 뒤에 2차 아이파크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이 동네가 여기가 뭐 엄청나게 많이 선호했던 그런 곳인가요? 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인근에 좀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왜 이렇게 뜰까? 뭐 아이파크가 W를 눌렀다. 버머 아이파크가 W를 누른 날 어느 게 더 좋아 보이나요? 또 층수 때문에 가려서 향이 안 좋아서 얘는 향이 좋고 뭐 그렇게 따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좀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W가 더 주목받지 않냐, 이런 느낌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만촌 자이르네가 W를 누른 날, 버머 에일리넷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파크 바로 건너쪽에 윤식 3년 차이, 집값 2억. 자, 6억 이상 그래도 뭐 역시 수성구 쪽이 비싼 아파트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고요. 빌리브 스카이 7억 6천, 7억 6천. 거의 전 고점에 다다라는 가격. 분양권일 때는 10억 간다 이야기도 있었고. 열배 2차 아이파크 그 외에 이거는 직거래 빼고 고점 대비 뭐 90% 이상 가격. 아, 이게 좀 확실히 좀 시절이 어려워져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잘 버는 사람은 여전히 잘 버나 봅니다. 거기에다가 젊은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가담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 뭐 3억, 4억. 캐슬 골드파크 4단지 5억 7천. 그 다음에 5억대면 대구에서는 괜찮은 곳. 여전히 골라갈 수, 맨날 이름 나오는 그곳들 나옵니다. 아, 두류파크 KCC 스위첸. 이것뿐만 아니고 이 인근에 대구시청, 결국 옮기지 않을까요? 결국 옮기면은 그 인근에 또 반사 이익을 누리는 그런 곳들 또 생겨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장인화성 파크드림 4억 5천. 시내권에 입회하는 세상 대신 소형 평형이 4억 중반. 뭐 직장이 시내권이라면 뭐 젊은 층에 뭐 자녀 한 명 정도 둘 예정이라면 뭐 이런 선택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 150건, 적지 않은 거래량이었고요. 영남맨션, 지산동 영남맨션 48평형이 3억 7,500. 고점 대비 48% 하락. 고점 대비 48% 하락. 10년 지나고 나면 이게 지금 34년 차 뭐 이 정도, 35년 차 뭐 이렇게 되어 가잖아요. 10년 지나면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이 되는 그런 시절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 주택 시장에 이게 뭐 여유 자금이 많아서 뭐 또 비싸고 뭐 좋은 아파트를 산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투자 금액에 맞춰가고 꾸역꾸역 뭐라도 한 개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뭐 이런 식의 하락을 경험하는 아파트들, 뭐 전세 받고 월세 받고 뭐 수익 쪼매쪼매 쌓인다 싶은데 다음 세입자 받을 때 또 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게 또 잔뜩 쌓이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리 집에 돈을 발라놔도 그 가치들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훼손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집값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돈. 앞으로 남는 것 같았는데 뒤로 미치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되니까 애매하고 이런 아파트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고 나면은 또 뭐 수도권에 노후 재건축 아파트 뭐 해주겠다. 워낙 그 수도권에도 노후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후보든지 그런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은 이 집값보다 더 비싼 분담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지방은 어떡할 것인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결국 내 돈으로 내가 메꿔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절.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이런 아파트들 맞죠? 이거 재건축 84제곱미터에서 다시 84제곱미터로 가려고 한다? 돈 그만큼 내야 됩니다. 돈. 지금 집값만큼 내야 됩니다.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저층 아파트들 재건축 건드려지고 할 때 맞죠? 이 분담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도 용이했겠지만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뭐 30년, 40년 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나이가 이제 60대, 70대 접어드는데 이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삼격대우 42평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형 평형의 이 에너지 비용도 한정 가격이 2만 원도 무너졌던 한전 그 주식 가격이 3만 원을 넘어가죠. 한전 뭐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좀 더 덮어 씌우고 이러면서 이익이 좀 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한전의 주가는 오르고 기업들은 좀 힘들어지고 이런 대형 평형들 에너지 손실이 큰 집들 이거 뭐 살기는 좋은데 그런 비용들도 또 무시 못하게 들어간다는 것들. 용산동 평화타운 47평 2억 7,400 한때 4억 4천까지 갔었던 것. 주택구입부담지수 기준으로 말했을 때 이 정도 하락률이면 와 좋지. 거의 40%에 달하는 하락률이면 좋지. 근데 연식이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47평 겨울에 난방비 얼마나 나올까요? 윗집 아랫집 같이 떼주고 이래야 되는데 같이 힘들어지고 살기 힘들어지면 윗집 아랫집 안 떼면은 좀 성그랗잖아요 집이. 이 대형 평형에 30년 차가 넘어가고 야, 이거 내 집을 사갖고 뭐 전세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면 금방 40년 차 되어버리거든요. 야 감당할 수 있겠냐? 대형 평형 은근히 이름이 좀 약세. 또 30년 위에 건 좋다 5억 6억짜리 좋다 하는데 그것도 맞죠. 그건 뭐 좋아 보이면 얼마든지 사면 되지만 그 남들 산다고 빚 잔뜩 내가지고 사게 되면은 몇 천만 원 올랐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고 뒤로 금융 비용으로 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입을 한번 조금 살짝 풀어놨더니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낫네요. 전세 거래 많을 때 1700건, 1600건 거래가 나오는데 다시 1400건대 거래. 또 이제 또 가을까지 넘어가야지 전세 거래량은 조금 더 낮게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고 가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세의 월세가 알게 모르게 실현되었습니다. 불과 5년 전, 6년 전, 2019년도에 전월세 비중이 2.2대 1 정도 됐습니다. 2.2대 1. 그러던 것이 오늘날 1대 1도 무너졌습니다. 4월달. 전세 계약하는 사람보다 월세 계약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와, 이건 대구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없나? 전세 보증금을 빼서 딴 데로 썼나? 아니면 전세 살 만한 사람들이 다 집을 사서 나갔나?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이 수치는 굉장히 낮은 수치더라. 전세 가격은 이전보다는 약간 오르고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도 전세는 거의 보합권에 다다랐는 상태.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 가까이 됩니다. 4%. 만만한 금리는 아니죠. 시청 감사합니다.